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처음으로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빠졌던 거를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마이너스 4%면은 안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기도 하면서, 반대로 또 이거 더 빠질 수도 있을 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들마다 주주들의 그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일단은 그래도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번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더 빠지진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수했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걸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왜 빠졌는지,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빠질 건지, 빠진다 그러면,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해볼 건데,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삼성전자 반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너무나도 왔다 갔다 심하다 보니까 이제 12년차 트레이더인 저는 타점 신호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다 그냥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낼지 말지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강요 없고요. 리딩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편하게 이제 보내셔도 되고, 삼성전자처럼 영상으로 다루는 종목,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이 타점 신호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을 시작해 볼 텐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중국 쪽에 여러 신흥 강자들이 나타난다라는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한테는 악재죠. 근데 이런 부분들, 원래 악재가 나올 때 악재가 계속 나오고 호재가 나올 때 호재가 계속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CXMT 얘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D램 쪽으로 삼성전자의 HBM도 D램을 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더 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딥시크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중국 쪽에서 신흥 AI 강자다라고 해가지고 떴었는데, 걔를 뒤를 잇는 또 다른 문샷이라는 애가 또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키미라고 해가지고 여기 AI를 지금 쓰는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라는 의견이 대다수긴 하지만, 어쨌든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 삼성전자나 그리고 AI 미국 쪽에 있는 입지들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제적인 이슈로서 악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삼성에서도 이런 식으로 미국 쪽에서 소송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특허청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소송을 걸었던 넷리스트의 손을 ITC에서 들어준다라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큰 만큼 미국의 D램 쪽으로 HBM의 수출 경로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글이라든지 다른 회사들, 엔비디아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넷리스트에 손을 들어줄 거다라고 이제 100%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라는 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소송을 당했다? 악재인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특허 소송 패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뉴스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아직 아니다, 수요가 아직도 앞서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매스컴의 뉴스도 있고, AI 수요가 계속 되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에도 397조 확정을 한다,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다라고 이제 괜찮은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걸 알아야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지고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사상자가 17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전사자가 발생하면 이제 좀 많이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또 하나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이랑 이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선물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지표가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왔죠. 더군다나 전 저점을 지금 깬 상태입니다. 깬 상태인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 앞에 부분이에요. 여기가 바로 미국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진짜로 전쟁 분위기가 실제로 시작됐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떨구더니 결국에는 전쟁이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원유 선물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가는 100년 역사상 보지도 못했었던 그런 류의 흐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해줄 때가 이제 우리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위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시장의 랠리를 좀 더 기대해야 되는데, 그 기대가 언제 나올지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방향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한다 그랬을 때요, 솔직히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는 경우에 요 앞에서도 이탈을 한 거고 여기서도 이탈을 한 거고 얘네도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평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근본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근데 요즘에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요, 원래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는 것처럼 보인 다음에 이탈을 꼭 시킵니다. 꼭 이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반응이 안 오는 경우는 박스권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깰 확률이 높은가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캔들과 캔들 사이에 갭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요 갭은요 언젠간 채웁니다. 근데 요 가격대가 23만 원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까지 내려오는 게 딱 이동평균선 이탈시키는 그 구간이거든요. 요렇게 올려가지고 보면은, 그쵸, 이탈을 시키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탈을 시킨 다음에 바로 반등이 온다 그랬을 땐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추세를 바꾸는 그런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는 열어두자 이겁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솔직히 삼성전자 지금 매수하려고 영상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 예측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매수를 하자마자 수익권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확한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맞지만 내가 산 다음에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유심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까지도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거시경제 플러스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이탈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26,000포인트, 27,000포인트까지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도 안 좋아하고, 특히나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씩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원유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것도 거의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보여줬던 것만큼 급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인플레이션으로 연관될 수가 있어서 지금 사실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쳐다보는 게 싫다, 이것이 그거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과 주식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확인하는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밖에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지만, 요것도 안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구독을 꼭 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타점 신호,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고 깨진다 그러면 기분이 더 나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매수나 매도의 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에 8354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할 것도 없고요, 따라 하실지 안 따라 하실지조차도 다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따라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옆으로 가던가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돌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앞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사실 요렇게 2달 가까이 힘들게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매도를 할 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매도를 해서 다시 매수를 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삼성전자 날라갔다, 이러면서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명확하게 타점 신호를 잘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이 쉽게 안 온다. 그럼 그동안 다른 종목들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SK이터닉스 이런 날 또 이제 빨간색으로 10%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세력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타점신을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시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시장 한번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요거 뭐냐면은 퓨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 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4월 3일인데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 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던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지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사전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 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2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 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0원 말씀드립니다.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이거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거를 영상을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준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지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로보티즈 요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요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 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기관이 다시 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주체가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맞고요. 얘네들이 다시 매도로 바뀐다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다가 이제서야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다가 이제 좀 매도로 바뀌었는데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주가를 출렁출렁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의 코스피 매도 잔량도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1조 2천억 갖다 팔아치웠으니까. 개인들은 또 외국인들하고 같이 매수를 했지만 이게 완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내려왔지만 어쨌든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박스권으로 전환되는 거, 추세가 바뀌려고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 달러 유입되는 거, 그거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눌릴지 아니면 같이 올릴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좀 주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관심을 더 가지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더 시장을 보는 눈은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시장을 다 알아맞힐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뭐 워런 버핏처럼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한국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같이 파이팅 해보자 이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8354 한 통만 보내시고, 그래도 저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전체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삼성전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